자, 한숨부터 쉬고 시작을 하네요. 자, 오늘은 그 겐적 생각, 불확실성에 배팅하지 마라. 주식판인데, 이경규가 왜 살아남았을까를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뭐 이경규가 왜 살아남았을까가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지만, 이경규가 왜 살아남았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주식판에서 참 중요하고도 쉽게 간과하고 흘러버리는, 여러 번 이야기를 해드려도 무시하는 그러한 내용이겠습니다. 한 줄의 글로 끝날 수 있는 거지만은 그냥 비교하는 차원에서 이경규라는 분을 잠깐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규가 왜 살아남았을까? 이경규, 강호동, 정현돈, 김구라, 박명수 등등 뭐 잘나가는 개그맨들 많죠. 예능인들. 요즘 제가 이렇게 나이란 사람들은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다르죠. 그죠? 서로가 달라요. 보통 보면 약간 짜증을 내는 경향이 있고, 호통하는 경향도 있고, 버럭하는 경우도 있고, 직설적인 경우도 있고, 독한 말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 약간 게으른 부분, 또 귀차니즘, 또 자기의 어떤 그 개인주의적, 이기주의적 등등 여러 가지 부분에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줄임말로 겐적이라고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대중에게 골고루 긍정적인 이미지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도 보면 그냥 사실 뭐 그냥 썩 인상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유재석이나 차태현 이런 사람들은 뭐 누구나가 인상 좋다, 선하게 생겼다 그러면서 다들 좋아하는, 호의적으로 보는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아니란 얘기죠. 이령규라는 사람을 제가 떠올렸을 때는 생각나는 게, 저도 물론 이제 어릴 때부터 학창시절 때부터 이제 봤겠죠. 몰래카메라, 착한 냉장고, 신호등에 그 차 딱 지키냐, 그 선을 안 지키냐, 한참 그 유행했죠. 느낌표, 뭐 별들에게 물어봐. 응? 또 영화 쪽으로는 복수열전, 복면다로, 꼬꼬면, 응? 뭐 면 쪽에서는 그 라면계의 어떤 큰 그거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꼬꼬면이. 어쨌든 간에 다양한 부분에서 나름대로 개성을 보여준 사람이 이경규라고 저는 보고 생각이 나고, 이런 내용 단어들이 떠오릅니다. 제가 알기로는 나이로는 한 60살 전후로 보는데 그렇게 정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자세한 나이는 모르겠고, 근데 어쨌든 개인적으로 이제 왜 이 사람이 대단하게 느꼈냐, 지금 한물간 그냥 뭐 선배로, 그냥 사실 개그맨들이나 예능하는 사람들 보면 이경규 나이 또래 되는, 또 그 위에 선배에 대해서 예능이나 개그 쪽에 나시는 분은 없어요. 이경규 밑에 후배들도 없어요. 그죠? 30대? 40대 되면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50대 뭐, 응? 없죠. 아마 유재석이나 강호동이나 뭐 김구라 뭐 그 나이 또래가 아마 이경규 다음으로는 나이가 많은 그런 쪽일 거예요. 그런데 이경규가 그 사람들보다 뭐 10살 이상 많은데, 응? 그냥 골방에서 뒷방에서 심부름만 시키는, 한물간 아재로서 지낼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고 히트를 치는 거 보면 대단하다고 봅니다.
근데 내가 이제 최근에 이제 이경규라는 사람을 다시 보게 된 게 마리텔과 도시오브예요. 아, 이 사람은 이제 제가 이 사람 그래도 대단하구나라는 걸 평가를 하게 됐어요. 그전에는 물론 이제 재주도 있고 능력도 있고 뭐 그렇게는 봤지만 또 개인적으로도 재미가 있어요. 이경규가 하는 게. 근데 이제 마리텔과 그 도시오브를 보면서 야, 이 사람은 나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사실 마리텔이라는 게 저도 이 마리텔이라는 걸 잘 몰라요. 뭐 지금 뭐 요새 유튜브에 뭐 개인 방송이 좀 그 당시에 개인 방송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앞서갔어요. 더군다나 이경규라는 사람의 나이에 그걸 이해를 하고 있었을까요? 개인 방송을? 없었잖아요. 그리고 또 새로운 문화고 거기서 어떻게 웃게 되는지 그 카메라 두고 그렇게 하는 것도 적응도 되겠지만 적응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 젊은 세대들의 문화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음? 사실 거기서 개그를 하거나 예능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건 쉽지가 않은 거든요. 나이가 많은 상태에서. 어쨌든 간에 그거를 잘 했고 그 마리텔에서도 주축이 됐잖아요. 또. 그 젊고 그 인기 있고 막 그런 사람들 많이 나왔어도 이경규가 주축이 됐었잖아요. 그리고 참 예? 듣도 듣, 듣보잡이라 하나? 듣보잡의 같은 눕방을 하고 누워서 방송을 하는 그런데도 탑이었잖아. 그 마리텔에서. 참 그런 걸 보고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일단은 그 자체를 시도를 한다는 자체가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눕방을 어떻게 시도를 합니까? 그랬고 도시오브 같은 경우는 내가 첫 방도 봤는데 야 낚시하면서 무슨 그 예능거리가 나오겠냐 뭐 고기가 잡는 모습 똑같을 거고 뭐 고기 종류가 틀리더라도 누가 잡냐에 따라 틀린 것도 있겠지만 그리고 또 뭐 낚시하는 모습 보면 지루하잖아요. 기다림의 연속이고 주위 환경이나 배경도 보면 똑같은 장면이고 동적이진 않잖아. 정적이잖아요. 화면 자체가 어? 정적인 화면에서 예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람의 동선으로만. 그리고 한정된 공간이고 배 위. 거기서 예능을 한다라는 게 쉽겠어요? 별들에게 봐도 하는 것도 한 번이지. 한 시간. 녹화 뜰 때는 몇 시간을 뜰 거 아니에요. 하루 종일 뜨잖아. 밤새서. 근데 방송되는 건 한 시간이지만 별들에게 물어보기를 하루 종일 할 수도 없는 거고. 토크도 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거고 하루 종일 하는데 근데 거기서 난 그래서 이거 처음 해봤을 때 성공하겠나 딴 사람들이 보겠나 싶어 하면서 나는 그냥 봤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 도시오브가 이제 물론 고정적인 낚시 팬들이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대단한 성공을 거뒀습니다. 야, 이경규가 살렸죠, 도시오브를. 따지고. 이덕화야 뭐 탤런트고 영화배우고 하니까, 또 연세도 있고 하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이경규가 끌려 나온 거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이경규가 아이템이나 예능 쪽에 프로그램이나 그런 소스를 많이 주는 것 같더라고요. PD들한테도. PD들하고 나이 차이도 얼마입니까? 엄청나잖아요, 솔직히. 어쨌든 그런 걸 보고, 그래도 재주도 있고, 능력도 있고, 물론 이제 그 화면상에 이경규가 하는 걸 뭐, 특별하게 하는 건 없어요. 원래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는 거지만, 어쨌든 간에 사람들로 시청자로 하여금 보게끔 했다라는 자체가 중요한 거잖아요, 결과론적으로. 그래서, 이 사람은 그래도 인정을 해줘야 되겠구나 하는 부분이 제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새롭게 봤어요, 사실은. 근데 이경규가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뻔한 모습에 뻔한 그건데, 응? 뭐 흔히들 우리 사회생활 하면서 그러잖아요.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진짜 공부 밤새도록 했습니다. 잠 한숨 안 자고 했습니다.
뭐 일하는 거 진짜 열심히 일했습니다. 돈 버는 거 진짜 죽으라고 돈 벌었습니다. 이 이야기 그건 누구나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누구나가 하는 거라는 거지. 예? 명심하세요. 나만 하는 게 아닙니다. 나 말고 다른 사람도 한다는 거예요. 나만 특별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나보다 안 하는 사람을 보지를 말라는 얘기지. 3등분 하면 나만큼 하는 사람이 30%고 나보다 더 많이 하는 사람이 30%고 나보다 덜 하는 사람이 30%고 10%는 내가 짐작도 못할 만큼 하는 거겠죠. 어쨌든 누구나가 다 하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주식판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누구나가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성공할까 말까란 얘기죠. 그런데 예능은 안 그렇겠어요? 그 이경규 그 젊은 PD, 젊은 작가, 젊은 예능인들이 노땅 뒤에서 얼마나 앞에서는 고개 숙이고 대우하는 것 같지만은 보이지 않게 얼마나 하겠어요. 알게 모르게 이경규도 자존심 숙여가면서 보이지 않는 그런 젊은 사람들하고 어울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죠? 부단한 노력, 공부, 또 공부는 또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마리텔 같은 경우 자기가 뭘 마리텔의 개인 방송이라는 걸 알겠습니까? 아마 컴퓨터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 컴맹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지만은, 예? 백조가 호수 위에서는 겉모습은 참 우아하고 아름답게 보이지만 물속 안에서는 수만 번 수천 번의 물길질을 한대잖아요. 겉에서는 이경규가 대단하게 그냥 웃고 그냥 짜증내고 성질내는 것 같고 그렇지만은 공황장애가 그냥 오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공황장애가. 예? 어쨌든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뭐 자기밖에 모르는 그 이경규 같은 경우 특히 개인주의적인 모습이 좀 강하게 보이잖아요. 절대 손해 안 보려고 하고 이기적이고 내 것만 챙기려고 하고 막 그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예? 근데 웃긴 게 뭐냐면 그걸 보고 웃어 사람들이 좋아하고 물론 다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다수가 좋아하니까 시청률이 올라가고 살아남는 거죠. 그죠? 근데 그게 왜 그러냐? 제가 볼 때는 제 생각으로는 누구나가 그 사람의 다음 행동이 짐작이 되는 거예요. 예상이 되고 읽힌다는 거지. 누구에게나 다음 행동이 예상이 되고 읽힌다는 거예요. 그러면 뭔 얘기냐? 편해. 응? 아니까. 안다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안다는 말 자체가. 아니까 편한 거예요. 아니까 쉬운 거고. 몰라봐요. 머리 아프. 주식 여러분 차트 모르니까 복잡하고 머리 아프고 아무것도 모르죠. 아는 거. 알면 쌍봉 뭐 쌍바닥 너무 쉬워요. 아무것도 아니고 단순한 거고 그림 공부고 방송에서 그러잖아요. 그림 공부라고. 왜 그림 공부를 모르십니까? 왜 이걸 이해를 못함? 아니까 그런 거예요. 그랬듯이 이경규가 하는 행동이 다음 하는 행동이 아니까 예상되니까 내가 웃을 준비가 되고 이 사람이 무슨 의도로 하는지 짐작이 되고 아니까 예상되니까 읽히니까 그러니까 살아남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곧 불확실성이 작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주위에서도 보면은 어떤 사람이 말이 없고 자기 표현도 없고 성실하고 착실하고 착해요. 잘 웃고 매너 있고 그렇지만 자기 얘기는 안 해. 말도 없고 표현도 잘 안 해. 싫은 소리도 안 해. 그 사람의 다음 행동이나 그거를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속마음을. 그 불확실성이에요.
이경규는 속마음을 알잖아. 뻔하니까. 자기가 손해보면 안 돼.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양보하고 다 하는 것 같아. 그렇지만 자기가 손해보는 걸 이해 안 할까? 불확실해요. 확실성은 이경규가 더 높은 거예요. 이 사람보다. 말이 없고 이런 사람들보다. 실제로 제가 뭐 물욕이 많이 없니, 욕심이 별로 없니, 제가 그런 얘기를 주위에 옛날부터 많이 했어요. 안 믿어요, 사람들이. 그 말을. 제가 그렇게 막 얘기를 해도, 잘난 체 하고, 또 말도 많이 하고, 내 표현도 많이 했어도, 욕심이 없다는 말을 안 믿어요. 겪어보고 나중에, 그것도 여러 번 보고, 자기가 내 입장이 됐을 땐 그걸 잡을 건데, 뭐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그 사람들이 나중에 세월이 지나는데 몇 년 뒤에 인정을 하거나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속은 알 수가 없는 게 사람 물기 속은 알 수가 없듯이 이 불확실성이 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경규는 뻔해.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승질내고 짜증내고 버럭거리고 막 한데도 나름대로 고정적인 지지도가 있고 살아남는 게. 그러니까 다음 행동을 이제 알 수가 있고 짐작이 가니까 심리적으로도 부담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 그래 그렇겠지. 별로 근데 말이 없고 그러면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 속을. 물론 제가 이제 뭐 심리학을 공부하거나 뭐 행동 연구하는 연구가 또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그렇게 봤어요. 그렇게 느꼈고. 그래서 이 사람이 아직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그래서 저하고도 비교를 하거든요. 지나친 표현도 문제지만, 지나친 불확실성도 문제다. 너무 표현하지 안 하지 않는 것도 문제고 하는 것도 문제지. 그러니까 이제 뭐 잘 적당히 조절을 해야겠죠. 말같이 쉬운 건 아니지만 일단은 이제 그래서 보면은 불확실이라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 스트레스와 함께 긴장감과 불안감을 준다. 이거 뭐 제가 쓴 글이지만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는다고요. 불확실이라면 또 긴장하고 어떻게 움직여 불안정하고 그런 거죠. 이경규를 비교를 제가 얘기를 한 게 이제 이 불확실성에 대한 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통 뭐 주식판에서도 사람들이 그래요. 불확실성에 돈을 건단 말이에요. 그래 나는 그런 사람들한테 그래요. 최소한 51%에 걸어라. 왜? 불확실성이라는 건 확률이 없어. 제로. 제로라고도 표현도 안 돼. 미지수잖아요. 불확실성은. 몇 프로가 나오지가 않잖아. 프로테지가. 49%보다 1%보다도 알 수가 없는 거야. 걔가 몇 프로인지를. 그 불확실성에 돈을 걸지 말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51% 반 이상 이쪽으로 확률이 있다 싶으면 그쪽으로 하세요. 그러면서 공부하고 뭐 하면서 51%가 61% 되고 61%가 71% 되고 71% 81%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드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웃긴 게 뭐냐면 확률에 투자는 안 해요. 불확실해. 계속 배팅을 해. 올해에도 보면 제약바이오 실적이 얼마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데 실적 시즌에 꼭 사. 왜 실적 시즌에 사게 되는지 알아요? 왜 꼭지에 사게 되는지 알아요? 제약바이오가 실적 시즌이 끝나면 움직여요. 그리고 내려왔다가 또 조정 보이다가 또 올라가다 막 그런다고. 그러면 실적 시즌 3개월마다 발표를 하잖아요. 그러면 실적 시즌 발표할 전에 내려간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석 달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달 끔찍끔찍거리면서 올라가려고 하다가 이제 두 번째 달에 피크 찍고 세 번째 달에는 이제
하락 추세를 겪으려고 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잡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를 하거든. 실적 시즌에는 매매를 하지 마라. 그때가 언제냐면 만약에 3, 6, 9면은 9월달. 이번 때 9월달이잖아. 3, 6, 9. 발표는 언제 하냐? 11월 달에. 10월 달이지, 10월 달. 10월 15일. 11월 15일. 그죠? 11월 15일. 그치. 11월 15일. 어쨌든 간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적 시즌이 딱 끝나고 나서 내가 이제 끔질끔질 거린다고요. 그거 보고 잡으라. 그때는 매매를 하더라도 단타로 해라. 내가 그랬어요. 단타나 단기로 제약바이오. 근데 꼭 불확실성에 투자해. 북한주도 그랬잖아요. 내가 하지 마라. 왜 하지 말라는 줄 알아요? 트럼프 자고 일라면 트윗에 그날 잠 잘 자면 기분 좋게 쓰고 찌뿌둥하게 자면은 기분 나쁘게 트윗 올린다고. 그걸 어떻게 알고 투자를 하냐 이거죠. 불확실성에 하지 마라. 김정은이가 미사일 쏠지 안 쏠지 어떻게 알고. 태극기 부대가 문재인 탄핵시키고 끌어내릴지 안 내릴지 어떻게 알고. 유튜브 방송에 문재인 탄핵 죄다 그런 방송밖에 안 하는데 가짜 뉴스 가짜 방송을 해도 그런 판국인데 중국주도 그래요. 사드 하니 안 하니 하다. 중국 애들은 내가 그 처음에 사드 그 해제한다는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는 중국은 만만됩니다. 세워라 내워라. 우린 빨리빨리지만 걔는 세워라 내워라입니다. 얘네는 1년을 쉽게 생각해요. 물론 이제 저는 옛날에 중국과 관련된 쪽에 했었죠. 사업 쪽에 관련된 쪽에 일을 해서 알지만 뭐 지금이야 뭐 중국 쪽 사람들 많이 아니까 성향을 아니까 이제 만만디라는 부분도 많이 변했는지 요새는 제가 접촉을 안 하기 때문에 모르지만 뭐 저보다 더 잘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저는 그랬기 때문에 천천히 생각을 했었던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설명을 했지만 실적 시기 사드 영향에 의해서 2분기에는 실적이 안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3분기 당연히 좋을 리가 없다 생각을 했고 잘해야 유지하는 정도라고 봤기 때문에 저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사드 풀린다 그러면 다 그냥 달려들고 삼성전자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얘기를 해드려도 불확실에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최소한 49%라는 확률이 나오면 거두시면 또 몰라. 그것도 안 나오는 그 불확실한 미지수에 투자를 하신다는 거예요. 결론은 주식은 확률이다. 감정 없이 확률 51% 확률에 투자를 하는 거다. 확률에 배팅을 하는 거다. 주식은 확률이다. 감정을 넣지 마라. 감정을 넣으면 확률이 무너진다. 확률이 안 나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뭐 오늘 그 짤막하게 하려고 그랬는데 또 시간이 얼마나 또 걸렸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간에 이경규라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오랫동안 살아남고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누구나가 짐작을 하고 누구나가 알 수 있는 이 사람의 자기의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그 불확실한 모습이 없는 이 사람을 짐작을 하고 똑똑한 놈이든 못 배운 놈이든 어린이든 애든 여자든 남자든 이경규라는 사람을 짐작을 가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다라는 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확률적으로 불확실한 확률하고 확실한 확률을 따지고 봤을 때는 거의 확실히 높잖아요. 51% 이상이잖아요. 이경규라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이 사람을 보는 사람들이 무리수가 없는 거예요. 부담감이 없이 본다는 거죠. 그래서 살아남지 않았나.
웃기잖아요. 겉으로는 막 승질내고 욕하고, 욕은 안 하지만 버럭하고 막 짜증내고 하는데, 그걸 누가 보기 좋다고 웃고 하는 사람을 보지. 박보검이 웃는 모습을 보지. 왜 이경규, 그런 거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이 사람은 짐작이 가니까. 그러니까 살아남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쉽게 얘기하면 불확실성에 배팅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이렇게 강의를 마치겠습니다.